연대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26학년도부터 진리자격부가 생깁니다. 근데 진리자격부를 계열별로 선발을 해요. 계열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열별 선발이라는 거 옆에 제가 논술이랑 수능 유형이라고 써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리자격부가 생기는데 이게 교과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있잖아요. 근데 교과와 종합전형은 예를 들면 연대가 좀 잘 들으세요. 연대가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교과에서 반영 교과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 자연계열이 모두 동일한 교과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로 뽑고 자연계열로 뽑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논술은 인문계열 논술과 자연계열 논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능도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이 적용하는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논술과 수능에서는 어느 계열로 지원할 거냐라는 거를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진리자격부가 생기는데 진리자격부가 인문이 총 50, 수시가 55명, 정시가 72명, 그리고 자연이 수시가 57명, 정시가 75명, 이렇게 생기는데, 이 인원이 결국에, 요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술하고 수능에서는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무전공이니까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전공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쵸? 예. 무전공이니까 선택 불가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불가 전공이 많습니다. 선택 불가 전공이 많기 때문에 이 선택 불가 전공을 확인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문과대학 중에서도 도고동문학과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도고동문학과만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공과대학이 모든 공과대학이 아니라 도시공, 그다음 서한시, 서양경 시스템,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계역학과니까 디스플레이용학과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과학대학은 사범대학이니까 사범대학 전체가 다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요게 하나고 27학년도에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응통의 선발 계열이 인문에서 통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응용통계학과가 이 인문 계열이거든요. 그 인문 계열로 선발을 하던 거를 통합 계열 선발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논술은 인문 논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응용통계학과가 이제 자연 논술을 보고요. 수능이 1유형이 아니라 3유형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천형하고 활동 우수형의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데 그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는 인문 계열 수능 최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 계열 수능 최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맞춰도 된다는 거죠. 인문하고 자연 중에서 하나를 맞춰도 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대는 정시에서는 수능 응시 영역이 제한이 풀렸지만 수시에서는 자연 계열은 아직 미적분 기하랑 과탐이 지정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하 과탐이 지정이기 때문에 수시 수능 최저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인문으로 맞추든 자연으로 맞추든 그러니까 인문하고 자연이 이제 또 등급합이 다르죠. 등급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든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상경대학 안에 두 개가 있거든요. 상경대학 안에 이렇게 상경계열화, 그러니까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이라고 해서 계열 모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경계열로 들어가면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경대학 안에 모집 단위가 세 개인데, 이 상경계열,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상경계열은 정시로만 뽑아요. 정시로만 뽑으니까 수시에는 요 두 개를 뽑잖아요.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 근데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 중에서 논술로 보면 응용통계학과는 자연계 논술을 적용을 받지만 경제학부는 인문 논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시에 가면 이 세 개 모집 단위가 모두 상경대학이랑 상경계열이랑 경제학부랑 그다음에 응용통계학과가 모두 유형 3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형 1에 적용을 받는 게 2026학년도까지는 유형 1에 적용을 받다가 이 상경대학 전체가 유형 3에 적용을 받는 걸로 바뀐다. 아, 복잡해. 유형 3은 또 뭐야? 아니, 유형 3은 또 뭐야? 모르셔도 돼요. 그냥 유형 3으로 인문 적용을 안 받고 옮겨간다. 그러니까 응통이 인문계열에서 통합계열로 바뀌고 상경계열 전체도 인문계열에서 통합계열로 바뀌는데 경제학부만 논술은 인문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응용통계는 자연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수능최저는 경제학부는 인문최저를 맞춰야 되지만 응용통계학과는 인문 자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쉬운 거 제가 좀 전에 상경계열은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상경계열은 상경대학 안에 있는데 그 상경계열은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생명 시스템 안에 생명과학부라고 있어요. 그 생명과학부.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과랑 생화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생명과학부라는 게 있는데 그 생명과학부가 수시 모집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까지는 정시 수능으로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경계열이 정시 수능으로만 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경계열이 정시 수능으로만 선발을 하는데 2026학년도까지는 생명과학부도 정시 수능으로만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7학년도에 가면 이제 하루로 6명을 선발을 합니다. 12명 중에서 6명은 하루로, 6명은 수능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고 자연계열 학부모님들이 특히 2학년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연대 자연계열 논술이 과학이 추가가 됩니다. 과학이 추가가 돼서, 과학이 추가가 돼서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그러니까 논술고사 출제 범위가 늘어난다. 근데 이제 과학은 통합과학이다. 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이고 치대가 논술 선발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치대가 이제 논술로 뽑았었는데 논술 선발을 폐지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이 이제 추천, 그다음에 하루 활동 수영, 그다음에 이제 수능 그리고 그런 게만 이제 존재하는 이렇게 치대가 변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천형하고 활동 수영의 최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그 17학년도까지도 미적분 기하나 과탐 중에서 하나를 해야 합니다. 자연계열은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는 요게 이제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대 최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대 최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개 등급합 4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뭐뭐 중에서 두 개 등급합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아까 우리 성대 보셨던 것처럼 몇 개 영역이에요? 4개 영역 중에서 또는 5개 영역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대는 국어, 수학, 탐구 즉 3개 영역 중에서 2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3개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아니고요. 3개 영역 등급합이다. 그러니까 2개 과목은 등급합 4여야 되고 영어까지 끼면은 이제 7등급이어야 되는데 7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3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등급이라고 하면은 영어가 4여도 나머지 2개 과목에서 3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가 4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최저가 되게 복잡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연대 최저를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체제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보통 4개 영역 이렇게 되지만 4개 영역에서가 아니라 3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그리고 3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따로 한국사 따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국어 수학 중에 한 개의 과목을 포함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과목 등급합 4인인데 국어 탐구로 맞추거나 수학 탐구로 맞추거나 국어 수학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인문은. 근데 자연은 수학을 포함해야 되니까 수학 국어로 맞추거나 수학 탐구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응. 되고 되시죠?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탐구 2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시,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는 탐구 영역은 평균 등급이 아닌 과목 등급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인정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탐구 2과목인데 그 탐구 2과목을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인정함,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냐가 처음에 궁금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통은 국어 수학으로 맞추거나 뭐 수학 탐구로 맞추거나 국어 탐구로 맞추거나 무조건 국어 수학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만 돼 있다고 치면은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개의 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국어 탐구로 맞추거나 국어 수학으로 맞추거나 수학 국어로 맞추거나 수학 탐구로 맞추거나 그 조합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국어 수학 중에 한 개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저 말이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시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나 이거 진짜 이해시키고 싶은데. 아니, 별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 말이 저는 되게 이상했단 말이죠.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탐구를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2개 영역 합이니까, 두 개 과목 합이니까 탐탐으로 맞추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가 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껴야 된다는 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가 불만인 거냐면은, 그러면 그냥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쓰면 되잖아. 어떠세요? 그냥 탐구를 한 개 반영한다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탐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대는. 탐탐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탐탐으로 맞출 수 없고 탐구 2개 평균이었다가 저거를 이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쓴 거죠. 따뜻한 언님, 그러니까 2026, 2027도 요 말이 없어요. 전형계획 안에. 전형계획안 안에는 요 말이 없어요. 수시 모집 요강 가야 나와요. 수시 모집 요강 가야. 그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봐야죠. 26 수시 모집 요강을 봐야만 될 텐데 이게 똑같은 말이 똑같거든요. 26이랑 27이랑 25 전형계획안이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제로 수시 모집 요강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연대 관계자분들은 아마 안 보실 테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연대는 이제 교과 전형은 Z 점수라는 걸 쓰죠. 여기. 그래서 Z 점수라는 거를 50% 반영을 하고 등급 점수를 또 50% 반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활동 우수형은 면접이 이제 재시문 면접을 봅니다. 40% 그리고 4배수고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형의 국내고 전형하고 해외고랑 검정고시 전형이 있는데 국내고 전형은 재시문 면접이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시험을 하는 면접고사를 보는데 이게 그 1단계 배수가 확대됐어요. 27학년도에. 27학년도에 4배수에서 5배수로, 26학년도까지는 4배수인데, 5배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국제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실기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옮겨가면서, 국제인재 전형도 사실은 이제 국내고 대상입니다. 국내고 대상이어서, 수능 최저는 없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연대 마지막인데, 연대는 정시에는 학생부 5%가 들어가요. 학생부 5%가 들어가는데, 의예랑 언더우드라고 있어요. 언더우드 국제학부라고 있는데,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수능 90에 학생부 5에 면접 5가 들어가요. 정시인데. 그래서 저렇게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연대가 1000점 만점이에요. 자,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다 이해 못 하셔도 된다니까. 자꾸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연대가 1000점 만점이에요. 그럼 학생부가 몇 점이에요? 연대가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럼 학생부가 몇 점이 되는 거예요? 연대 정시 전형이 1000점 만점으로 전형이 진행돼요. 그러면 학생부가 몇 점이 만점이 되는 거예요? 1000점에 5%니까 그렇죠. 50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기본 점수가 몇 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푸른 나무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영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만. 그래서 영어 나올 수 있다라고만 돼 있죠. 그럼 기본이 4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건 10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막 5%가 들어가서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이 40점이기 때문에 1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점 차이. 10점 차이가 나는 거고 그 10점 차이 중에서 공통 일반 과목은 7점, 진로 과목은 3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결은 감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 7점이 1, 2등급이 7점이에요. 1, 2등급이 동점이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이 7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률이 아까 이렇게 되는데, 유형 3 있잖아요. 유형 3. 유형 3. 유형 3이 아까 이런 데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경대가 인문 1에서 유형 3으로 넘어왔다. 나머지는 원래부터 유형 3. 나머지는 원래부터 유형 3인데, 이 인문에 있던 상경대가 유형 3으로 넘어왔다. 되셨죠? 끝났어. 연대도 끝났어. 연대 끝났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1, 2등급의 격차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1, 2등급의 격차가 없고 3, 4등급도 이제 3, 4등급이 또 동점이거든요. 1, 2등급이 동점이고 3, 4등급이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들어가서 연대를 못 간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죠. 근데 뭐 과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동마님.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2대 넘어갈게요. 4개 했어요. 5개만 하면 돼요. 2대. 긴 거 다 했어요, 긴 거. 성대랑 연대가 제일 길었고요. 이제 2대부터 하면 2대는 이제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국수형 사과,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이제 일반 선택이 80%,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
20%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 100이기 때문에 정성평가 이런 거 없고 그냥 수능 최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신 분 계시죠? 자녀분이 너를 사랑해 님도 아들이시구나. 네. 나중에 며느리가 왔는데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성평가는 모르겠구나 이 아이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자고 이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며느리가 미래인재 종합전형 미래인재 서류형으로 들어왔다더라. 그러면 면접도 안 본 거야. 근데 너는 이대를 어떻게 갔니? 그랬더니 저는 면접형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최저는 아닌 거죠. 네, 최저는 아닌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병원 가면은 그 자격증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어느 대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분 나이가 언제쯤이니까 저분은 국어를 조금 볼 때 가셨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직업병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면접이 이제 있으니까 면접이 있고 이제 단계별 전형이다 보니까 우리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이 있고 단계별 전형이다 보니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1단계는 5배수입니다. 많이 뽑죠. 예, 5배수. 5배수고 그래서 이제 상견례에서 물어보면 안 되지. 나중에 친해지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갔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어볼 수 있죠. 친해지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100%고 70%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700, 700으로 그냥 가죠? 네, 700, 700. 네, 700, 700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이게 면접 이제 격차가 있으면 그 격차 그대로 간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논술은 이제 논술 100인데 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렇게 특징이 딱딱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형은 최저는 있지만 서류 100%. 그럼 미래인재 면접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인재 면접형은 그러니까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으면 서류형에서 최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 100%를 보완할 수 있는 걸로 면접형은 면접을 보는 거니까 최저가 없는 거예요. 되시죠? 이게 딱딱 맞잖아요. 이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딱 이렇게 그 원리가 딱딱딱 있어요. 원리가 딱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수능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국어랑 탐구 부분, 그러니까 수학이 30%인 건 똑같아요. 인문 자연이. 이게 수학이 30%인 건 똑같은데 그 30% 수학이랑 영어가 30% 20%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데 자연계열은 국어랑 탐구가 25%로 갔고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국어가 30%인 대신에 탐구가 20% 요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열은 같은 한 과목당 한 과목당 6%예요. 그러니까 3%면 3% 받아서 6%가 되지만 이건 한 과목당 6%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하면은 12%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호학부랑 미래산업약학은 이제 좋은 거 둘 중에 좋은 거 써준다.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대는 일부 모집 단위와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일부 모집 단위와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통으로 뽑습니다. 인문통, 자연통 이렇게 그러니까 인문 전체, 자연 전체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계열별 선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뽑기 때문에 무전공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각오하세요. 집중하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 할 거예요. 이대는 정시 수능에서 최고점 변환 방식이라고 해서 그 과목, 그 영역의 최고점 분의 학생이 받은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저걸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걸 아실 텐데, 요 시그마는 모르셔도 되고, 요 부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점 분의 자기 점수를 한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이 인문 계열에서 국어랑 수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개 반영 비율이 같잖아요. 국어, 수학이. 그러면, 이 두 개 반영 비율이 같을 때, 국어, 수학이 같을 때,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원점수 만점을 똑같이 받았는데 국어는 표점이 낮고 수학의 표점이 높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똑같이 30%를 반영을 해도 수학을 잘 본 애가 유리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게 만점분의 만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가 만점을 받았는데 130점이고 수학이 만점을 받았는데 140점이다. 그러면 또 이게 두 개 반영 비율이 같으면은 이게 130, 140에다가 곱하기 0.3, 0.3을 하는 거라서 이 140을 받은 애가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130분의 130하고 140분의 140을 하면 얘네들이 동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최고점 변환을 하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대학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학이 15개 대학 중에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이 최고점 반영을 하는 대표적인 5개 대학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시죠? 최고점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대 끝났어요. 이대 끝났습니다. 하실 거 하셔야죠. 이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가 조금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국립대 중에서도 뭐 이제 여러 대학들 있죠.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고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는 이제 이걸 사용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들이 가는 곳이니까 이제 국어가 유리한 친구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을 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분이랑 조금 달라요. 백분이랑 조금 유불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대 가면 되죠. 중대도 변화가 좀 많은데 그래서 좀 선명해요. 막 복잡하진 않고 조금 선명하긴 한데, 중대는 우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출결을 보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출결 10%가 꼭 들어가 있고요. 그 교과 정량이 90%인데 그 90% 중에서 공통 일반이 90%고 진로 선택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9고 일반 선택이 8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출결이 10%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생겨요. 성장의 인재라는 게 생겨요. 성장의 인재라는 종합전형이 생기는데, 이 면접이 있는 최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원래 전통적인 게 융합형하고 탐구형이잖아요. 근데 탐구형은 면접이 있고 융합형은 면접이 없거든요. 그래서 융합형은 면접이 없고 탐구형은 면접이 있는데, 그래서 융합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에요. 근데 의대만 단계별 전형이거든요. 의대만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라서 의대만 단계별 전형이고 탐구형은 단계별 전형인데 둘 다 최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형하고 탐구형, 그러니까 성장형 놔두고 융합형과 탐구형만 딱 있을 때는 면접이 있는 애, 그쵸? 면접이 있는 애, 면접이 없는 애, 이렇게 나뉘어졌던 거예요, 둘이. 근데 최저가 있으면서 면접이 있는 걸 해보고 싶었던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탐구형을 가지고 오면서, 근데 최저를 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최저를 걸면 조금 더 좋은 애들을 뽑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면접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저를 준다는 점에서 융합형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팬더님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팬더님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중대의 또 하나의 변화는 잠시만요. 어, 2028 대비, 그쵸. 2028 대비도 있죠. 예, 다동만. 2028 대비도 있어요. 그리고 논술 창의형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논술이 있는데, 창의형이라는 걸 굳이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졸업생이 좀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냥 추측건데, 이건 추측입니다. 예, 추측건데, 논술에서 합격하는 졸업생이 좀 많고, 그 논술에서 합격하는 졸업생들이, 뭐 이탈이 좀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창의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저를 없앤 거죠. 최저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창의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논술이 그럼 두 개가 됐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학종도 세 개가 됐으니까, 학종도 세 개가 돼서 총 다섯 개가 있잖아요. 되셨나요? 음. 이게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술만 두 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논술만 두 장 쓸 수도 있고, 학종만 세 장 쓸 수도 있고. 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성장형과 융합형과 탐구형이 저렇게까지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팁을 하나 또 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의 팁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2번 서류평가 다 똑같잖아요. 2번 서류평가 다 똑같은데 이 2번 서류평가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중대 학종 3개 있는 거의 서류평가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세 번째 게 다르잖아요. 그 세 번째 게 완전히 다른 전형인 거예요. 탐구형이.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지 않냐? 얘네들 똑같은데 얘는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얘는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모든 전형은 그 대학 급이 돼야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모든 전형은 그 대학 급이 돼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형은 최저와 면접으로 그 대학급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형의 서류의 완성도와 융합형의 서류의 완성도를 비교하면 뭐가 훨씬 더 서류의 완성도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융합형의 서류의 완성도가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전형을. 근데 융합형과 탐구형이 그러면 면접이 있다는 것 말고도 이게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공 분야라는 말이 융합형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융합형과 탐구형의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관심이 있냐 없냐가 탐구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대는 이 세 개 전형 중에 탐구형을 제일 많이 뽑거든요. 탐구형의 인원수가 제일 많거든요. 기존의 융합형에서 뽑아오던 인원을
쪼개서 성장형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는 인원은 거의 유사한데, 학종 전체로 뽑는 인원은 거의 유사한데, 그 융합형으로 뽑아오던 인원을 쪼개가지고 성장형으로 쪼개서 나누는 거죠. 뭐 한두 명 차이 나도록. 그 10명이면 4명, 6명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형은 20명 이렇게 뽑는 거죠. 근데 탐구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중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전에 이제 논술도 2개가 있었는데, 이 위에랑 아래를 잘 비교해 보세요. 위에 아래를 비교해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냐 적용하지 않냐도 있지만, 여기는 인문계열은 통합형이고 여기 자연계열은 단일 교과형으로 출제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 밑에는 분명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한다라고 딱 돼 있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창의형을 만든 그런 어떤 의도,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대 끝났어요. 중대 끝났습니다. 아유, 오늘도 10시 반에는 못 끝내겠네요. 학교 9개가 워낙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자, 이제 중대 아직 안 끝났다. 중대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중대 안 끝났어요. 수능은 안 했잖아. 수능은 출결 10이 들어가요. 수능 출결 10이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수능 출결 10이 들어가요. 출결 정량 평가로 출결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저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문대학하고 사범대학하고 자연계열 전체에만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사회과학대학, 그다음에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 인문은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 인문은 없습니다. 그 가산점이 없어요. 가산점이 없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이랑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 인문은 어느 쪽으로도 없어요. 어느 쪽으로도 가산점이 없고, 자연계열 전체 모집 단위는 과학탐구의 가산점 5%, 그 다음에 인문대학이랑 사범대학은 사회탐구의 가산점 5% 이렇게 되니까 그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중대가 다군을 많이 뽑는다는 건 혹시 아세요? 정시다군을 중앙대가 정시다군을 많이 뽑는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2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시에서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그 마음이 급해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막 저렇게 가면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앉으셔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앉아서 라이브를 듣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고 되게 소모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중대를 끝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근데 이제 중대가 다군을 조금씩 줄여와서 조금씩 줄여와가지고 중대가 이 3개 모집 단위밖에 안 뽑아요. 3개 모집 단위밖에 안 뽑고, 이 3개 모집 단위가 다 합치면은, 물론 모집 단위 크죠. 211명, 150명, 85명이니까 굉장히 크죠. 창의 ICT는 이제 학부 모집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뽑는 거예요. 저게 경영은 211명이고, 근데 이제 중대가 전체가 1687명인데 그 중에 446명이어서 예전처럼 이제 다군에 많이 집중돼 있진 않다. 참고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